밥 먹을 때마다 이제 틀니가 빠질까봐 입을 가리고 드시는 분들, 그리고 또 씹을 때마다 달그럭달그럭 거리니까 그것 때문에 식사를 조금 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눈치만 보시겠어요? 이제는 틀니를 벗을 때가 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잇몸뼈에 딱 고정해서 내 자연 치아처럼 편하게 쓰는 이제 풀아치 임플란트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입천장을 덮지 않아 이제 음식 맛도 그대로 느껴지고 발음도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 임시 치아만 달아드렸는데도 또 몇 주 만에 이렇게 살쪄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상도 많이 젊어지시고요. 안녕하세요. 20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제가 이제 보철과 전문의로서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정말 정성껏 틀니를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만족하실 때도 있지만 또 환자분들이 제가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만족도를 100% 채워드릴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조금 저도 이제 치과 의사로서 조금 아쉬울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틀니가 가진 뚜렷한 한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연 치아라든지 임플란트는 뼈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이제 틀니는 아무래도 말랑말랑한 잇몸 위에 얹어서 쓰는 이제 마치 물 위에 떠있는 그런 뗏목 같은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덜그럭덜그럭 거리고 잘 만든다고 해도 씹는 힘이 자연 치아의 한 10%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잘 적응을 하셔서 뭐 고기도 드시고 하시기도 하지만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고기라든지 뭐 단단한 음식 같은 거는 드시기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식사 자리 갔거나 아니면 또 이제 사람들이랑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크게 웃거나 말씀하실 때 틀니가 막 뚝 떨어지거나 덜그럭거려서 많이 민망하셨다는 그런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치아가 없는 잇몸뼈는 이제 자극을 받지를 못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뼈가 주저앉는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뼈가 흡수가 되면 처음에 정말 잘 맞던 틀니도 이제 점점 헐거워져서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잇몸이 헐게 되고 잇몸도 아프고 피가 나고 이런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불편하니까 접착제를 쓰시게 되고, 접착제를 쓰시다 보면 또 안 좋은 방향으로 힘을 많이 받게 되면 더군다나 뼈가 더 많이 주저앉게 되는데요. 이런 많은 불편감과 식사하실 때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심리적인 위축감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는 틀니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바로 풀아치 임플란트란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처럼 10개 이렇게 무리하게 심으면 굉장히 힘드신데, 그게 아니라 위, 아래 턱뼈에 각각 4개에서 한 6개 정도 최소한의 임플란트 기둥만 심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하나로 연결하는 전체적인 거를 만들게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틀니는 아침 저녁으로 뺐다 꼈다 하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내 치아처럼 입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또 좋은 점은 저희가 아무리 이제 틀니를 뭐 흡착 틀니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도 이제 틀니 자체는 이제 입천장을 덮어서 전체적인 걸 밀폐를 해줘야 이제 유지력이 좋거든요. 하지만 이 풀아치 임플란트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임플란트로 고정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천장을 덮지 않고 음식 맛도 좀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아무래도 발음도 훨씬 편안해지거든요. 틀니 같은 경우는 이제 씹는 힘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풀아치 임플란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씹는 힘 역시 이제 자연 치아의 거의 한 80-90%까지 많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불편한 틀니를 쓰시던 환자분들이 이제 풀아치를 하고 나서는 원장님 너무 좋아요,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아몬드 씹어 드시는 걸 좋아해서 막 틀니 쓰실 때 이걸 갈아 드셨었는데 풀아치 하고 나시더니 이제 아몬드도 막 오독오독 씹어 먹어요 이러시면서 굉장히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또 이제 틀니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오래오래 쓸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예우라 그러는데, 틀니는 이제 점점점 뼈가 조금씩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7년, 10년이 되다 보면 재료를 깔다가도 너무 이제 심해지게 되면 틀니를 교체를 해야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풀아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뼈에 단단하게 결합돼서 잇몸뼈가 내려가는 것 자체를 좀 막아주거든요. 뼈가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실제 전 세계적인 그런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아래턱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18년 동안 93%에 이르고, 위턱 같은 경우도 이제 13년 동안 검사를 했을 때 93.9%라고 정말 높은 성공률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틀니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이나 13년이 됐으면 이걸 교체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 풀아치 임플란트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잘 사용을 하고 있을 만큼 좋은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예후를 봤을 때도 굉장히 훌륭하고 좀 검증된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아치 임플란트 부작용은 없을까요? 풀아치 임플란트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고 조금 새로 나온 방식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내가 했을 때 오래오래 부작용이 없이 잘 쓸 수 있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좀 아날로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풀아치라도 조금 설계가 잘못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분명 한계랑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풀아치가 근래 나온 방법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도 이 하이브리드 보철이라는 방법으로 거의 한 20년 전에 나왔던 방법인데요. 초창기 때 유행을 하다가 조금 이게 약간 시들해졌던 부분이 보철물이 잘 깨진다는 부분이었거든요.
방식이었거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안에는 금속으로 단단한 구조물을 넣고 그 위에 약간 플라스틱 같은 레진이나 아크릴 재질의 그런 인공치를 넣기 때문에 이제 씹는 힘을 견디지 못해서 뭐 치아가 부러진다거나 깨져나가는 일이 좀 잦았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고무 인상제로 이렇게 본을 떠가지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차가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강내에서 한 번에 맞지 않고 막 여러 번 잘라내고 붙이고 막 이런 여러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프라치 방식의 또 더 큰 문제는 아무래도 수술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래도 잇몸을 열고 뼈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보통 프라치를 하시게 되는 환자분들은 잇몸뼈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잇몸을 많이 열고 필요하면 평평하게 다듬어내고 이제 신경을 피해서 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붓고,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라치 수술 같은 경우는 뭐 구강외과 전문이나 뭐 정말 이제 수술을 크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치주과 의사들이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도 어렵고 환자분들도 많이 붓고 아플 수밖에 없어서 이런 치료법들이 많이 대중화가 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프라치가 과거에는 그런 뭐 수술적인 힘듦이라든지 이제 보철을 만들 때 부정확하고 잘 깨질 수 있는 부분들이 디지털과 만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수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또 뼈이식도 하고 막 그랬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디지털이랑 만나면서 좀 더 정확하게 뼈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심을 수 있고, 굉장히 얇더라도 정확히 가운데로 심게 되면 뼈 바깥쪽에 뼈이식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술 기간도 훨씬 짧아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또 과거에는 무조건 임플란트를 반드시만 심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임플란트를 기울여서 심는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공기주머니라든지 신경에 가까운 부분에 있어서 굳이 막 뼈이식을 무리하게 안 올리고 그 부분을 피해서 이제 뼈이식을 안 하고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디지털과 만남으로 인해서 뼈이식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됨으로써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이제 무절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컴퓨터 모의 수술을 통해서 이제 가장 안전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1도 이내에 굉장히 정확한 오차 범위로 이제 수술 가이드를 만들어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잇몸을 째지 않고 이제 작은 구멍만 내서 임플란트를 심다 보니 아무래도 출혈도 많이 적고 붓기도 덜하고 통증도 확 줄어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잖아요. 항상 나이도 많으신데 이런 경우 수술을 했을 때 이제 내가 크게 뭐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확 줄어들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식사가 문제신데 그런 식으로 무절개로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빨리 아물고 하니까 수술 당일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며칠 내로 이제 튼튼한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부드러운 식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보철이 많이 깨져서 부작용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깨지는 문제도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레진, 그런 인공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깨지는 문제들이 많았었거든요. 임플란트는 오래오래 버티고 프라치의 성공률은 좋지만 그래도 보철적인 파절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리하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단단한 이제 지르코니아라는 물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인조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정도까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또 밀링기라는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디지털로 또 정밀하게 깎아서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해지기도 했고 정확성도 높아져가지고 과거처럼 막 본을 여러 번 뜨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환자분 구강내에 맞추게 되면 깨지는 부분도 많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디지털을 하다 보면서도 좋은 거는 단순히 이거에 그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임시치아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환자분이 이제 씹는 힘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음이라든지 전체적인 거 혀나 뺨을 깨물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그거랑 똑같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하면 똑같은 임시치아를 최종 보철물로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임시치아랑 그 다음에 최종 보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판단을 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판단을 해서 똑같은 보철을 재질만 다른 지르코니아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도 굉장히 더 편한 보철물을 완성을 할 수 있고 강도도 튼튼해졌고 더 정확성이 높은 방식으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깨지는 일들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점이 많은 프라치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에 이제 틀니를 오랫동안 쓰셔가지고 잇몸뼈가 많이 얇아지고 낮아지고 하셔서 일반 임플란트를 하려면 막 엄청나게 뼈 이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 갔는데 심지어 이제 수술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뼈가 있는 곳을 찾아서 심으면 이런 분들도 뼈 이식 없이 충분히 튼튼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설사 이제 뼈 이식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최소절개로 해서 상악동 거상술이라든지 그런 것도 잇몸을 째지 않고 살짝 구멍만 내서 들어 올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환자분들이 덜 아프고 덜 힘들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이가 뭐 80대, 90대로 이제 고령이시거나 전신질환이 있어서 수술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아무래도 체력이 조금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인데요. 저희 병원도 이제 90세 어르신 환자분도 이 방법으로 수술을 하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무절개로 빠르게 수술을 끝내드리고 또 이제 당일날 임시치아까지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드러운 식사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좋다고 다 해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꼭 풀아치 전에 꼼꼼한 진단과 확인을 하고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밤마다 이를 뭐 빠득빠득 가는 심하게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무의식 중에 엄청난 힘으로 빠득빠득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단단한 지르코니아라고 하더라도 깨질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한 다음에 주무실 때 반드시 이제 수면용 교합 안정장치, 나이트 가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꼭 끼시고 요걸 잘 조심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야 안전하게 치료를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치아를 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잇몸뼈가 이미 풍부하게 남아있는 경우에, 그 다음 웃을 때 잇몸이 이렇게 훤히 드러나는 하이 스마일 라인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아 전체를 한 덩어리를 묶어서 가짜 잇몸까지 만들어주는 풀아치보다는 이제 내 잇몸을 그대로 살리면서 치아를 조금 개별적으로 심는 그런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심미적으로 훨씬 자연스럽고 나중에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웃으실 때 잇몸이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풀아치하고 그다음에 잇몸의 경계가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뼈가 오히려 많으신 분들은 풀아치를 하시면 안 되고, 뼈가 없으시거나 틀니를 쓰셨거나 잇몸이 많이 주저앉아서 치아가 많이 나빠서 뺀 경우에만 풀아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풀아치 임플란트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치아를 잃고 특히나 뼈가 부족하다고 하고 다른 데서 수술이 안 된다고 하고 또 연세가 많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오래오래 쓰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 굉장히 그렇게 안 좋으신 분들도 이 풀아치 임플란트라는 방법을 이용을 하면 잇몸 절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뼈 이식을 최소화하면서 다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그 다음에 예전처럼 젊게 웃으실 수 있거든요. 꼭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 꼼꼼하게 진단받고 또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풀아치 임플란트로 예전처럼 맛있게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